라디오 속 세상 읽기 라디오 매거진 오늘. 라디오 매거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 시내버스 휴업과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목포 지역에 핫 이슈 아주 논란이 뜨거운데요. 시민의 교통권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죠. 자, 정태관 전 목포문화연대 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민단체 또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오늘 보니까 오전에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하더라고요. 네, 혹시 같이? 저는 참여를 못했고요. 네네. 이 자리에 보니까 버스 업체 휴업 신청 목포시와 시민을 상대로 협박에 나선 것이다. 업체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버스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관심이 가는데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시내버스 업체가 1년간 휴업 신청을 했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나요? 작년에 새벽 5시에 갑자기 노조 파업에 의해서 발이 멈추고 한마디로 좀 우리 학생들도 등굣길에 굉장히 당황하고 불편을 겪었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올해도 갑자기 1년 휴업이라는 카드를 또 썼어요. 근데 휴업을 1년씩이나 버스 업체가 한다는 게 드문 일이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는. 업체가. 그러면 폐업 신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제 적자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년 휴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나 운영 그만하겠다 했을 경우는 폐업을 신청하는 게 그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버스를 1년 동안이나 운행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요. 시민 열린 광장, 그러니까 목포 원도심은 로데오 광장, 또 평화광장에서도 하시지 않았나요? 시민 토론회 발언대 마련하셔서 얘기 오가는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으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들이 주최를 했어요. 특별한 시민단체가 있는 건 아니었고 몇몇이 뜻이 있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자기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내는 사례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단체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목포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이 스스로 한번 소리를 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2차례 정도요.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평화광장에서 9일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스태프 쓰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시민들의 절실한 발의라는 관리 감독은 안 하고 재정은 폭탄 투여 목포시가 각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포스트잇에다 일일이 써오셨나요? 써온 게 아니라 저기 붙여놓은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직접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쓴 포스트잇을 직접 가지고 오신 건. 그리고 그래서 글씨가 다 다르고. 한 해 보조금이 80억이 넘는다고요. 내년부터 100억씩 주라겠네요. 또 하나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 답이다. 공영제로 결정하라. 목포시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파업은 빌미로 목포시로부터 보조금 받았지만 올해 또다시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특히 무안영암 신안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전남 서남권 지역 시군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소개해드리면 태원 유진이 하나의 회사라는 것은 목포 시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수십 년 독점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면 욕심이 끝이 없네요.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에서 저희들이 듣고 또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대표님 태원하고 유진 원수는 한 회사? 당연히 한 회사죠.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한철 대표. 대표.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하고요.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한 55년 됐죠. 네. 55년 됐는데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 회사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알았는데 예전에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노선의 적자 노선이라든가 황금 노선에는 이제 배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업체가 이제 결국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거의 55년 동안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전 네. 분야 소상공인들 뭐 기업들 어려운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승객 감소로 어렵긴 하겠다. 네. 운전기사 월급은 줘야 되고 네. 여러 어려움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얼마나 힘든 거냐. 근데 누적 적자가 꽤 많다고 들었고요. 그 2020년 작년에 네. 태원역에서 발표한 자료에 법고시에 이제 발표한 자료면 태원역이 22억, 유진이 21억 해서 43억이 적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그동안 이제 적자 손실 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네네. 이제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10년 동안 했는데 2010년에는 33억 9천여만 원을 이제 지원해서 네. 쭉 지원하면서 2018년에는 61억. 그리고 61억이라는 예, 게 지원금 한 해 지원하는 거죠. 한 해 동안. 네. 그리고 2019년에는 74억 9천여만 원 지원했고 2020년에는 84억 4천 9백여만 원.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네. 83억 1천여만 원 등이 네. 지금 잡혀 있는데 지원 좀 일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660억 정도, 660억 3천만 원 정도 여태까지 지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이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승객 감소로 본인 회사에서는 43억인가 네, 말씀하셨나요? 43억 적자, 네. 예, 적자 났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누적 적자가 거의 300억인가요? 280몇 억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하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1년간 휴업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 오늘 또 시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 시민의 세금 혈세로 나간 이런 지원액이 네. 손실 보전이 투명하지 않았다. 또 투명하지 경영 않았다.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과정 중에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더 의심을 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투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겠다. 아니 네. 목포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겠죠. 네, 근데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 뭐 투명이냐 아니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하니 적자가 43억이 났다라고 투명하게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수긍이 가잖아요. 단 예를 들자면 네, 네. 최근에 목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라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한철 대표이사가 나와서 보고하기로 됐는데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볼모로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두 번 다 사과 안 한다고 좀 의원들하고 다툼을 통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 백동규 의원하고 저희도 직접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백동규 예. 의원이 공개 사과하시오. 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거 협박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한철 대표가 무슨 협박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 하고 가버린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목포시의회가 잘하든 못하든 목포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는 A를 갖춰야 돼요. 대표 당연히. 기관에서 의원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목포시 혈세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보고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조건들이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직분으로서 충분히 그거는 시민들의 납득을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고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들의 이거 행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시민을 무시한 거죠. 시의회에서 네, 그렇게 뛰쳐나가는 것은 그 시민을 무시했다. 그래서 안하문이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네, 네. 네. 어쨌든 그
대표가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네. 의회에서 행동을 취했느냐에서부터 지원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고 시에다가 이 정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이 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매년 아까 말씀하신 몇십억의 금액들을 네.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목포시가 이 지원금을 그러니까 지원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 갑자기 파업을 하고 올해는 1년 유업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니까 갑자기 사과하라니까 일종의 말하면 전혀 보고하지 않고 나가고 네. 그동안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배짱이고 무슨 빽이 있길래 네. 이렇게 당당하는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의아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붕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목포시에서는 어쨌든 이제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반려했죠. 당연히 반려해야죠. 네. 왜냐하면 시에서 5월 4일날 반려했지 않습니까? 네. 반려했는데 그건 예상했던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에서는 전체 노선에 대해 휴업이 이루어질 경우 목포시의 대중교통 연계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가 돼서 네. 반려하겠다 또 하나 있지만 이게 주 반려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업체가. 네, 업체가 이의 결정을 갖고 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나오는 얘기가 업체 측에서는 휴업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 네. 혹시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려오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걸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업체 측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상 네, 이야기하는 네, 네.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이렇게 강도 있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 업체가. 네. 네. 제가 분석할 때는 두 가지로 정확히 좀 보는 시각인데요. 또 하나는 적자 손실 비용을 대폭 증액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보조금을 네. 더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중공영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선받기가 아니냐.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공영제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보는 겁니다. 저는. 중공영제는 민간업체와 그리고 이제 시가 같이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한 8개 정도 지금 중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광주시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도 부문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공영제를. 근데 네. 중공영제는 아시다시피 시와 기업이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는 쉽게 준 운영들고 시는 관리 감독하고 예산 지원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같이 논의하고 그러고 전 운영권은 일종의 말하면 사업 운영은 일종의 말하면 기업이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형태인데 그럼 중공영제를 가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했을 때 업체 측은 중공영제를 하면 훨씬 뭔가 유리하죠. 더 유리합니까? 전업 할때 유리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기업에서 지금 매년 80억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법률 용어는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네. 적자 손실 보전을 지금 80억 매년 해주고 있잖아요. 올해는 내년에는 100억이 넘을 수 있고 다음 연도에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목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다만 우리가 지원액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지원액에 대한 감사를 하겠죠. 네. 나머지 정권은 목포 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일종의 말하는 시와 회사가 공동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한 합법적 조건을 주는 거죠. 합법적 조건으로 운영권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더 유리한 조건이 되죠. 더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목포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아, 상황에 그러잖아요. 따라서는 그리고 공영제일 경우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분할 공영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적자 노선은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또 흑자 노선은 기업이 기업에서 가는 아하. 것이고. 자,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깨진 항아리 물 붓기식이 되는 겁니다. 준공영제는 예.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 회사 측에서는 유리한 조건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작년 어디입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하는데 그 모피 있잖아요. 기사님들 또 회사 측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불법을 저질러서 막 데모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2, 3년 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부시장 지피하에 네. 이런 많은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어쨌든 네. 업체 측에 배를 불리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부분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방금 들었지 이런 악조건을 또는 강수를 들여다는 갈수록 강수가 높아진 것들 이런 조건을 요구하기 위한 네, 네.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였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6월에 추경 얘기도 나오던데 지난번에 그 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얘기하기로는 추경에 절대 추가 지원금 반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던데. 자 네. 여기서 이 신청을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 행정소에서는 그런 많은 시간이 만약에.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목포시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책위라는 것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네. 단체죠. 단체 기관이죠. 네,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휴업 문제고 우리 발목이 잡혔을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경우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직시하고 반드시 보고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전제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네. 그 공론화위원회라고도 하고 뭐 네. 공론화위원회 하지 말고 차라리 범시민 대책위원회라고 하자. 뭐 네. 이름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던데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공공성이 강화된 시민의 발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가이라든가 노벨 평화상 기념관들을 몇백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론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적자예요. 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의 향유권을 가지고 또 시민들의 질을 높이는 수단에서 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금전적인 투자에 이 수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 복지 차원에서 버스 노선을 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버스를. 그동안에 목포시가 업체에 사실은 지원해 준 것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지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자, 거예요. 관공성 때문에 했지만 네, 네. 그건 하나의 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봐야 손실 돼요. 보전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이건데 손실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공공 차원에서 공공 복지 차원에서 이거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 시각을. 네. 그래서 이 시내버스를 이제는 기존에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50년 동안 시내버스가 독점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경쟁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 체제로 됐는데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제가 되고 있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완전 공영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안 같은 경우 지금 완전 하고 있어요. 공영제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완전히 완전 공영제 하고 네, 있어요. 네. 거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죠. 2007년 임자도 버스 공영제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많이 그렇죠. 나오긴 하던데. 예, 신안, 그래서 네, 공영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지는 않아요. 네. 중공영제를 시도했는데 대부분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완전 공영제 자, 어렵다고. 한 그러면 우리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버스를 경우 10년 아니 앞으로 5년 이상으로 간다면 얼마나 예산이 더 우리는 목태원역에게 네. 증액을 해줘야겠어요. 네, 네, 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 우리가 말하는 이 공영제는
국가 유공자라든가 어린애들 네. 또 노이시되신 분 뭐 70대 이상이라든가 무료 승차권을 해주고 이게 복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이분들은 이제 그 서민층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접근성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렇게 혈세가 들어갈 거면 공공성의 어떤 복지 서비스까지 더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예. 네. 시민이 같이 호응하면서 아예 공영제로 혈세를 그 취약계층에게 좀 지급하면서 그렇죠. 시민의 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공약들로 나오고 시행하는데 택시 500원 택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시행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신안 같은 경우에 배싹을 50% 할인해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는 공공 서비스, 공공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권, 예, 그러죠. 교통복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네, 그런 네. 차원으로 이제 버스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공영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당위성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 이제 시각을 바꿔야죠, 이제는. 그렇군요. 네. 완전 공영제 얘기도 시의회에서 네. 지난번에 그 회의 녹취록 보니까 나오긴 했던데 시로서는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완전 공영제로서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일방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뭐 버스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네, 네. 지금 대형 버스가 지금 전부 시내 버스를 150여 대가 대부분 대형 버스입니다. 157대, 170대가 네, 네, 네. 대형 버스인데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타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도 영향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내버스 노선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혈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게 실피축까지 다 뻗어 있어요. 일단 골목길까지 뻗어 있습니다. 마을 버스식으로 네. 미니버스 운영도 그래서 괜찮을 것 제가 볼 같긴 때는 한데. 네. 등하교시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하고. 또 평상시에 손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미니버스로 20인승이나 25인승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 또 하고 이걸 하나의 어떤 게나 마을 버스와 연계한다면 네, 그게 네. 하나의 전략도 되고 연료 제작도 되고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제 재정 문제를 줄이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더 복지 쪽에서 공공복지로 네. 갈 것인가를 이런 깊이 있는 논의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단지성으로 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한번 그렇죠. 마련했으면 네. 좋겠는데 네. 그런 공론화위원회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에서부터 목포 시민들이 당장 내 발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니까 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시민들에게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네. 이제 시내버스에 대한 혁신과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혁신 된다. 개혁, 네, 시내버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대책위원회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책위원회 구성돼야 된다. 네. 이런 방향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하나의 불씨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슬기롭게 목포 시민들이 같이 잘 네. 이렇게 토의해서 네.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험악한 말로 차라리 폐업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번에 정말 치열하게 위원회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고 목포시에 예산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말 잘 쓸 것인가 시민들이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이거 좀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태관 전 목포문화연대 대표였고요. 라디오 매거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